공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공직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관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하는 이 기출 유형 100문항 안에서 무조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공직관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 없다? 저한테 전화해서 욕해도 됩니다. 010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채널 이름이 토목직 공무원이지만 오늘 영상은 어떤 직렬을 준비하시든 모든 공시생들이 면접에서 질문받는 공직관과 관련된 기출 유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볼 때 14개의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8개가 공직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비율로 치면 50%가 넘는데 그만큼 공직자에게 공직관이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3가지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사명감, 성실함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모두 제가 가진 저의 장점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을 꿈꿔왔고 20년간 꿈꿔왔던 직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모장되어 있고 성실함은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어떠한가? 솔직히 지금 언론에서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된 모습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몇몇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안 좋은 시선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현직 공무원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현직 공무원들의 모습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를 가든 구청을 가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봉사와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는 사명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정책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대한 조율을 해보고 안된다면 국가정책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공익을 위해서라면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따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무원관을 공무원의 의무와 신조에 맞게 말해보시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의 의무 13가지 중에서 성실의 의무를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공무원의 5대 신조 중에서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체질화해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지원 동기.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막연하게 공무원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땡땡땡이 준공이 되었는데 땡땡땡의 준공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많이 뿌듯했고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토목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공직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순잔치를 못 가고 비상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공직자였던 아버지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비상근무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칠순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제삿날에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직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장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는 즉시 제사에 참석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상관의 업무 실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상관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상관의 기분이 나빠져서 저에게 주의를 주시더라도 상관이 주의를 받는 것보다는 제가 주의를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 몇몇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안 좋은 시선을 받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공무원을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투명하지 않은 업무가 공무원 비리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공직관을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상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을 퇴출시켜야 하는가? 일단 공금횡령 사건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공무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어길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친구들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무단 횡단의 유혹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기다리냐고 해도 저는 아무도 안 볼수록 법규는 더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공무원들은 무능한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현직 공무원들의 모습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땡땡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땡땡시 공무원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동료가 뇌물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내부 고발 시스템이나 상사에게 알려 사태의 조기 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직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공직이 철밥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직은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더더욱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밥통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물론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생계가 아니라 보람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라 유리밥통에 비유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공무원에 지원했을 겁니다. 민원인이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민원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자아상. 언론에 비춰지는 공무원의 모습은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된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현직 공무원들의 모습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정 몇몇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안 좋은 시선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말해보시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선서의 의무, 법령 준수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영리 금지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집단 행동 금지의 의무, 정치 행동 금지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로 총 13가지입니다. 야근을 시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오히려 저를 바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던 일을 한다면 매일매일 야근을 하더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합격용 멘트였습니다.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모장한 사명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해보시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조율을 해보고 안된다면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따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봉사정신에서부터 정직함과 성실함이 나오는 것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도 야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직을 위해서 개인 생활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행복하게 야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 단위로 발령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의 꿈이었던 공무원이 된다면 근무지가 어디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면 되고 그 지역에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령을 받은 거라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 중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공무원은 제가 20년간 꿈꿔왔던 직업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자세로 일하겠는가? 공무원이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저는 공무원이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기적으로 부서를 옮기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가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이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공무원의 의무 13가지 중에서 성실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그런 마음가짐은 성실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의 의무가 바탕이 되어야 다른 12가지 의무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 중 성실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에서 보람이 있다면 월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쓸 일도 많고 월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보다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두 아들 대학도 다 보내고 내 가족이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월급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그 사람이 정말로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한다면 공무원의 품위가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만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령을 받았는데 업무량이 많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오히려 저를 바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던 일을 한다면 매일매일 야근하더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말해보시오. 무사안일주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피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 성향을 말하는데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감사와 교육을 통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공무원을 찾아내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공무원 전체를 비리라는 지적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기업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면 굉장히 바쁠 텐데 괜찮겠는가? 저는 오히려 저를 바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던 일을 한다면 매일매일 야근하더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 중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왔습니다.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조건을 따져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 분위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조건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공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거기서 느끼는 보람은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국가와 국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화 감각을 가지고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연수와 해외 파견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시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완강하게 부당한 명령을 지시한다면 다른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 평생에 걸쳐 명예롭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준비생들이 공직을 평생의 보람있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전생애를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람보다는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장인들의 안정성과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다면 공무원은 공직을 평생의 보람있는 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된 후 자기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공무원이 되면 출장이나 공사감독 같은 장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부터 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자격증 공부와 독서 등 앞으로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국민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국가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직장 상사를 바꿔달라고 할 때 예의 바른 통화법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우선 전화 주신 분의 직책과 성함을 여쭤본 뒤에 직장 상사가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수화기를 맞고 누구인지 전달해 드리고 자리에 없다면 용건을 간단히 메모를 한 뒤에 메모 내용을 복창하면서 확인하고 메모자 이름을 말씀드린 후 상대방의 전화가 끊기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전화를 끊습니다. 다른 업무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업무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때 본인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선 전화 주신 분의 직책과 성함을 메모해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연락처를 받아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와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의견 충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먼저 동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제 의견도 얘기해보고 그래도 서로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주변의 경험 많은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공직자가 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항상 생각해왔고 요즘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전공 관련 지식을 쌓고 있고 최근에는 책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임용이 된다면 전공 관련 자격증 공부와 독서 등 앞으로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언론에서 공무원 부패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비리에 연관됐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부패를 부각시킴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부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몇몇 공무원들이 잘못된 공직관을 가져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공직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상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 하기 싫지만 단체 행동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직에서 단체 행동은 팀워크와 직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 업무를 맡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대민 업무는 공무원 업무 수행 중 필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 수행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종료 후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종료 후라 할지라도 민원인의 요청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상사의 의견과 다를 때 어떻게 하겠는가? 상사와의 의견 충돌 문제는 직장생활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조율해보고 그래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경험이 적은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불법적인 의견이 아니라면 상사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 만취가 되었을 때 비상근무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취가 되었다면 일단 먼저 술 깨는 약을 마시고 택시를 타서라도 복귀를 하고 걸을 수가 없다면 기어서라도 올 것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완강하게 부당한 명령을 지시한다면 다른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은 누구인가? 내부 고객은 상사와 동료, 선배, 후배 등이 있고 외부 고객은 국민이 있습니다. 상사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저를 바쁘게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와 트러블이 있을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생활에서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대화를 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공무원 헌장을 아는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무엇인가?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길거리에서 불법 행위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대화로 해결하도록 해보고 안 된다면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체계에 대해서 아는가? 주 5일 1근 근무입니다. 하지만 비상근무 때는 항시 동원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주말 휴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서비스를 요청하면 모든 서비스가 최단 시간에 해결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또는 학창시절에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시오. 요즘 대학교에 보면 컨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에게도 시험 중에 모르는 문제의 정답을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보여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속 시험을 치렀습니다. 컨닝을 하면 당연히 성적에서 이익을 받겠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유혹 속에서 항상 부모님께서 강조하신 정직함을 지켰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응시한 직렬에 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얘기해 보시오.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막연하게 공무원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땡땡땡이 준공이 되었는데 땡땡땡의 준공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많이 뿌듯했고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토목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과제나 일이 주어졌을 때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시오. 주어진 일이라면 적성에 관계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 제가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 말해보시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기존 윤리 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 규범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이 있습니다. 법규와 양심이 상충된다면 본인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법규와 양심이 상충되더라도 법규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규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법규를 선택하고 법규와 양심이 상충되는 부분은 법령 개정을 통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에서 일하다 보면 구청장님, 시장님들이 방문하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땐 누가 먼저 타야 하는가? 직급에 맞게 순서대로 타시고 저는 밖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겠습니다. 당직 근무 중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경찰에 연락해서 신속히 인계해서 당직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영리행위를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음주운전이나 영리행위를 한다면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편인가? 저는 원칙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너무 원칙만 따지면 업무 수행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규정된 원칙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원칙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장과 과장이 동시에 일을 지시한다면 누구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지시하셨다고 계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지시하신 일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계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과 과장이 상반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은 과장님의 지시에 대해서 계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 같이 논의를 하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눈을 가진 사람이란 무슨 의미인가? 공무원의 생각으로 이야기해 보시오. 잠자리의 눈은 벌집처럼 수만 개의 눈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넓은 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움직임이 과장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넓은 범위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사소한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공무원들을 평소에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공무원들은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해주셨고 좋은 인상만을 남겨주셨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다면 자리를 양보할 건가? 무조건 양보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버스에 앉아서 가고 있을 때 주변에 40대 이상이 서 계신다면 항상 양보해 왔고 앞으로도 양보할 생각입니다. 저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서서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하철 막말남 사건을 알고 있는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주변의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에게도 욕설을 할 텐데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적당히 대응하면서 경찰이 오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이론적인 것 말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론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봉사 정신에서부터 정직함과 성실함이 나오는 것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무슨 의미인가?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으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구르는 돌처럼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왜 하려는 건가? 사기업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공무원은 저희 20년 된 꿈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다면 누구보다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급박한 사고가 나서 공무원이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바로 가야 하는가? 일단 급박한 사고 현장으로 가면서 상사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신다면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리고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한 뒤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복장이나 머리에 대해서 상사가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사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해 복장과 머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민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고객과 민원인을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고객은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대상자로 찾아오는 손님이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장사를 하는 가게에 가면 고객이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요구하러 가면 민원인입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말해보시오. 공무원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공복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책 집행에 관한 국민의 수임자로서 모든 힘을 다 바쳐 그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예기치 못했던 과오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본인의 과오로 실수를 범했다면 자신의 실수임을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 공직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실수한 사항을 상사에게 즉시 보고한 후에 다음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버려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해보시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관존민비 사상, 불공정한 업무 태도,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등이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기본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원 담당 공무원은 투철한 대민 봉사 정신, 해박한 업무 지식으로 신속 공정한 업무 처리, 친절 공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민간 기업체 사원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우선 소속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나라에 소속되고 민간 기업체 사원은 일반 법인 기업에 소속됩니다. 또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자가 공무원이고 손님 고객 등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기업체 사원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된다면 제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공무원에게 특히 강조되는 공직윤리는 무엇인가?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사명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인허가를 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직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칼같이 선을 긋고 개인적인 신세는 개인적으로 갚겠습니다. 공무원은 무슨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무원을 뽑는 기준으로 공직관, 창의성, 성실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직관이 부족하다면 비리와 부패에 엮이게 될 것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관을 중심으로 여러 기준을 종합해서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서도 창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공직사회를 정체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도 규정된 틀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직사회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지침과 우리 시 내부 지침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중앙정부 지침에 대해서 먼저 상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의논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앙정부 지침이 공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은 언론에 비춰지는 몇몇 공무원의 비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공직관을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형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만은 꼭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 사회에서 바뀌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청탁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청탁이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청탁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직하고 공평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관 기출 유형 백문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접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만큼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하셔야 합니다.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끝.